안녕하세요. 음악 속으로 빠지는 클래식 여행에 함께할 이다슬입니다. 여러분은 클래식 음악의 뜻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클래식 음악은 영어로 고전 음악이란 뜻이고 고전 음악이란 옛날에 만들어진 것으로 오랜 시대를 거쳐 현재에도 아직 높이 평가받고 있는 예술 작품을 말합니다. 클래식은 다양한 악기를 합주하여 악기의 수에 따라서 각기 음악 용어가 다른데요. 보통 한 명이 연주할 때는 솔로, 두 명이 연주할 때는 듀오, 그리고 세 명이 연주할 때는 트리오, 네 명이 연주할 때는 쿼르텟이라고 합니다. 클래식 악기는 정말 다양한 악기가 많지만 오늘은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악기로 듀오와 트리오, 그리고 쿼르텟의 연주를 감상할 겁니다. 먼저 바이올린과 피아노 듀오 연주로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몬티의 차르다시를 들려드릴 텐데요. 윌리엄 볼컴은 클래식의 전통 기법만을 고집하지 않고 재즈 형태의 작곡 기법을 많이 사용한 미국의 현대 작곡가입니다. 이 우아한 유령은 볼컴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또 어딘가에 모르는 그 잔잔한 슬픔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 다음 곡인 차르다시는 이탈리아의 작곡가 비토리오 몬티가 헝가리의 민속 무곡인 즉 그 집시 음악에서 파생된 곡으로서 집시의 애환이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요. 바이올린의 재능을 손에 거머쥐고 태어나는 그런 집시의 음악적 능력을 보여주는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피아노와 첼로의 듀오로 러시아의 음악, 낭만주의 작곡가 세르게이 라마니노프의 보칼리제를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사실 보칼리제는 라마니노프가 쓴 성악곡으로서 사랑의 슬픔이라는 부제를 가진, 그러니까 가사가 없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사 없이 허밍으로 부르는 일종의 성악 연습곡입니다. 선율이 너무 아름답고 여러 악기로 편곡되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중 보칼리제의 아름다운 선율을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 바로 첼로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아한 유령, 그리고 차르다시. 이 두 곡은 피아니스트 백명선과 바이올리스트 김홍현, 그리고 이어서 첼리스트 김홍민의 보칼리제를 연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트리오는 삼중창 또는 삼중주를 이르는 말인데요. 보통 3명의 연주자가 합주를 할 때 트리오라고 합니다. 먼저 피아노, 비올라, 바이올린의 구성의 트리오로 러시아의 현대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5피스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에는 영화음악 리스트가 따로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수의 영화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들으실 2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인데요. 이 작품 또한 러시아의 영화음악 리스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주의에서 억압받고 있었던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되기 전 구소련의 사회 전반 분위기는 예술가로 활동하는 이들의 그 자신의 의견이나 또 목소리를 작품에 담을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우리나라 말로 노래나 한이 서려 있는 곡들을 부를 수 없었던 점에서는 러시아의 사회적인 환경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유추해 봅니다. 그런 이유에서는 왠지 이 러시아의 음악을 들으면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트리오지만 오늘은 특별히 2대의 바이올린이 아닌 비올라와 바이올린의 하모니를 감상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구성의 멘델스존 트리오 1번인데요. 멘델스존은 3개의 피아노 트리오 중 가장 인기 있는 곡이 바로 지금 들으실 1번입니다. 슈만은 이 곡을 가리켜 베토벤 이후에 가장 위대한 피아노 3중주 곡이라고 아주 많이 극찬했습니다. 낭만파의 화려하며 그 로맨틱한 선율뿐 아니라 피아노의 화려한 진행, 그리고 새 악기가 이루는 그 아름다운 조화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곡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5피스,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1번 감상하겠습니다.
쿼르텟은 4대의 악기로 이루어진 편성으로 사중주를 말하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사중주 쿼르텟, 영화 여인의 향기 OST로 유명한 곡입니다. 포르우나 카베짜라는 곡인데요. 탱고의 황태자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카를로스 가르델이 작곡한 곡입니다. 뒤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미남 작곡가이자 배우로 활동했는데요. 지금 봐도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네, 하지만 이 곡은 여심을 자극했던 꽃중년 알파치노와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그 레스토랑에서 만나 탱고 춤을 추는 장면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습니다. 장님인 알파치노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전혀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이 그 젊은 여인으로부터 오히려 리드하면서 춤추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명장면인데요. 탱고를 배우고 싶다는 충동이 들 정도로 아주 매혹적인 춤에 빠져들었던 영화였습니다. 바이올리스트 김홍연, 첼리스트 김홍민, 바이올리스트 전혜성, 피아니스트 백명선이 연주하는 여인의 향기 OST를 감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페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페라는 노래, 연기,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한데 어우러지는 종합 무대예술이라고 합니다. 오페라는 오케스트라의 반주 아래 성악가들이 노래로 연기를 하는데 사실 언어가 달라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오페라의 줄거리와 노래 내용을 알고 감상하시면 더욱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페라의 명장면들을 잠깐이나마 느낄 수 있는 아리아곡 3개를 감상하실 텐데요. 먼저 감상하시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핸델과 바흐가 동갑이었던 거 아세요? 주로 독일에서 교회 음악과 기악곡 위주로 작곡을 했던 바흐가 있다면 핸델은 런던으로 가서 공연 예술 장르인 오페라에 집중을 합니다. 핸델은 실질적인 작품 활동을 거의 다 런던에서 했는데요. 그 당시 영국엔 앤 여왕이 직접 나서서 핸델을 끌어준 덕에 승승장구하며 영국인으로 국적까지 바꾸게 됩니다. 이런 핸델은 꽤나 성격이 급했는데요. 그래서 장점이 작곡의 속도가 아주 빠른 편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황실과 또 귀족들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심해지면서 이런 주변 음악인들에게도 완벽을 원했겠죠. 그러니 당연히 핸델은 가혹하고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예술가로 악명을 떨치고 맙니다. 그런 핸델이 작곡한 울기하소서 이 노래는 당시 여성들이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이유로
남자가 불러야 했는데 이 높은 음역을 과연 남자가 부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카스트라토가 노래를 했다고 해요. 얼마나 높은 소리를 냈는지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카스트라토는 잔인하게도 소년이었을 때 거세를 해서 변성기가 오지 않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인권이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뛰어난 고음을 내는 것도 카스트라토 중에서도 1% 정도만 엄청난 고음을 냈다고 해요. 그 고음을 오늘은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핸델의 울게 하소서, 소프라노 복지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감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안의 반대에도 결혼에 꼴이 난 슈만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슈만과 그의 아내 클라라의 이야기는 많은 책과 논문에도 실려 있죠. 슈만의 스승이었던 비크는 슈만을 아주 아끼고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을 해줬는데요. 아이러니한 점은 슈만이 비크의 딸인 클라라와 결혼한다고 했을 땐 결사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예술가로는 좋고 능력을 인정했지만 사위로는 왜 싫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튼 클라라 아버지의 반대로 소송까지 하게 되었지만 원래 법대를 들어간 슈만을 아마 비크는 이길 수가 없었나 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슈만은 그리하여 클라라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혼 전날 클라라에게 자신이 작곡한 가곡집을 선물합니다. 그 가곡집의 첫 번째 곡이 바로 지금 들으실 헌정입니다. 슈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아름다운 멜로디의 헌정, 감상하겠습니다. 오페라 하면 푸치니를 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오페라를 많이 작곡했는데요. 우리가 많이들 아는 토스카, 투란도트, 나비 부인, 라보엠 등등 정말 멋진 오페라를 많이 남긴 작곡가입니다. 오늘은 그중 오페라 라보엠에서 나온 무제타의 왈츠, 내가 거리를 걸으면을 들어보실 건데요. 가사를 보면 내가 거리를 걸으면 돌아보는 사람들, 나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본다. 뭐 이런 상당히 공주병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 오페라에 보면 마르첼로라는 남자와 무제타는 예전에 사귄 사이고 현재 무제타는 부자 후견인과 사귀는 사이인데 우연히 전 남친이었던 마르첼로와 마주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재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데 전 남자친구와 마주친 상황이죠. 무제타는 은근히 전 남자친구였던 마르첼로가 그리워서 현재 연인인 부자 후견인 몰래 마르첼로에게 추파를 던지게 됩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무제타의 왈츠, 내가 거리를 걸으면인데요. 스토리만 들어도 얼마나 섹시한 곡인지 느낌이 오시죠? 요염한 가사 내용인 만큼 멋진 소프라노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